예 변호사님, 예.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이 본격적인 공천 작업에 들어가면서 친명을 표방하는 예. 친명 정도가 아니라 이제 찐명이라고 합니다. 찐명. 뭐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때 많이 나오는데 또 나온 찐명 인증을 해주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찐명. 옛날에 진박 간배사처럼 그 인증을 해주는 사람이 정청래 의원이래요. 어디 가서는 이병헌 의원 손잡고 이 사람은 수박이 아니라 박수를 받아야 할 사람. 대원군급이네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지금 국회의원이라든가 또 예비 후보들 후원회장을 그렇게 많이 맡고 있다고 그러네요. 수석 뭐 최고위원회에다가 이재명의 아주 뭐 그냥 측근 중에 측근이죠. 측근으로 이렇게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자객 공천 논란을 지금 빚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민주당이 본격적인 공천 이 작업에 들어가면서 난장판이다. 뭐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것과는 별개로 이제 민주당에서도 여러 사람들의 외부 영입 작업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을 얼마 전에 탈당한 이현주 전 의원, 광명인 거기에서 재선 의원을 했었죠. 그렇죠. 그리고 지난 총선에서는 부산으로 내려갔다가 낙선을 하셨고, 이 이현주 의원에 대해서 복당을 권하는 그런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또 이현주 의원이 23일 날 자기의 페이스북에 공개를 하니까 지금 와글와글 합니다. 그렇죠. 이현주 하면은 문재인 저격수 아니냐? 그렇게 문재인을 아주 비난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한 사람을 그러니까 고발도 했었죠. 복당까지 시키는 것은 문재인을 욕보이는 건 아니냐 해갖고 친문들이 쪽에서 난리죠. 난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좋은 사람들은 지금 불출마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민기 공교위원장, 삼선, 오영환 의원, 홍성국 의원 다 좋은 이탄희 의원 이런 사람들 다 좋은 사람들도 지금 당을 위해서 그러니까요. 불출마 선언하는 판에 저런 사람을 왜 복당을 그러면 윤석열 싫어해. 윤석열 나 반윤석열이야 하면 다 들여올 거냐 이런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 이현주 제가 경상도 사람에서 은자하고 저 구별이 안 돼서 좀 은입니다. 대충 좀 잘 되는 은이 아니고 이은주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비슷한 사람도 나오고 해가지고 이은주도 있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이 당을 사당화했다는 그런 말을 듣는 게 바로 이런 점이거든요. 그렇죠. 아니 지금 그 이낙연 전 대표도 뭐 탈당하고 나갔고 원칙과 상식도 나갔지만은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조금 위기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번에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2020년 총선이 너무 자기들도 놀랄 정도로 선전을 펼쳐가지고 엄청난 그걸 거뒀는데 이번 총선에서 이게 과반수 이하로 내려가 버리면은 자기들이 궁지에 몰릴 수 있는 국회를 장악 못하면 지금 뭐 여러 가지 당 대표부터 사법 리스크가 많고 그 외에 더불어민주당 사법 리스크가 하도 많아가지고 그런데 그걸 떠나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150석 이걸 지키는데 아주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게 그러면 친문도 진짜 그 우리 옛날에 그 원효울에 가면 부지깽이도 뭐 일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친문도 똘똘 뭉쳐가지고 어떤 총선에 임해야 되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 이번에 당 색깔도 좀 바꾼 것 같더라고요. 자기 색깔로. 뭐 퍼스널리티 컬러라고 해갖고 원래 그 뭐 도지사하고 대선 경선 나갈 때 그런 색깔로. 것들 전문가들이 이제 당신은 이런 색이 맞습니다 한 그 색으로 그대로 바꿨다는 거. 보라, 파랑, 녹색이라는데 그러니까 그 제가 볼 때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에 나가는 방향을 어떤 그 정권에 대한 견제 이거보다는 자기에 대한 어떤 보호 이게 더 지금 주안점이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은주 전 의원이 만일에 그 윤석열에 대한 어떤 막 은사 이런 걸 안 할 사람 같으면은 영입할 리가 없죠. 안 했더라면 할 리가 없죠. 지금 보니까 지금 자기는 윤석열 그러니까 이 정권하고가 아니고 검찰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과 어떤 각을 세워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욕해봤자 국민들이 할 사람이 하는구만. 예. 감동이 없어요. 감동이 아니고 뭐라 그래? 임팩트가 없어. 예. 그런데 이현주 의원은 국민의힘에도 있었고 있더라고요. 독설가더라고요. 독설가죠. 예, 뭐 거침없는 말투.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로서는 원래의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아닌 이 귀순자라고 그래야 되나요? 예. 이런 분이 우리가 그 예를 들면 대한민국 사람이 김정은 아무리 욕해도 감동이 임팩이 없어요. 예. 그렇지만 북한의 고위 외교관이 월남에 귀순 뭐 탈북해가지고 예. 김정은의 이야기를 한다든가 이러면은 저 그랬구나. 태영호가 그래서 국회의원까지 안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로서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어떤 대립각을 세우는데 좋은 응원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해가지고 지금 공천을 거의 준다는 그 서울 쪽에 수도권에 안 주려면 데리고 올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이현주가 지금 확답을 안 하고 있잖아요. 지역구가 어딘지 말을 해야지. 부산 그냥 경남이면 안 간다는 거죠. 들어가갖고 전에 출마했던 부산으로 가세요 하면 험진데. 안 가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그래서 신중하게 고려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볼 있잖아요. 때는 지금 여론 좀 펼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언지를 줬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벌써 페이스북에 나오고 이런지. 그런데 이제 친문이 하도 반발을 하고 예. 그다음 또 이현주 전 의원을 공천하려는데 지금 현역 민주당 의원들 예. 이런 사람이 있든지 하면 왜냐하면 그 나가는 데가 전부 다 그 좋은 데일 거 아닙니까? 예. 수도권이면 예. 뭐 강남 서초 요 송파 저 빼놓고는 강북만 가면 그냥 되는, 그냥 웬만하면은 안산 군포 이런 데 가면 다 되는 거니까 당선된다고 예.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 현역 의원도 지금 반발이 있을 거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로서 지금 간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이현주 의원이 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뭐 정말 저격수다, 보수 전사다, 여전사 뭐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비난을 많이 했었고 또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는 홍준표 대구시장 그 당시 이제 후보로 나왔었잖아요. 그 캠프에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그때는 홍준표하고 또 이재명하고 말싸움이 붙었어요. 네. 저쪽에서 아마 홍준표에 대해서 연상국 같은 사람이라고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연상구는 바로 당신이다. 폐륜의 여성 편력에 딱 맞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공개한 사람이 또 이현주입니다. 이재명. 그러니까 정치라는 건 적어도 가치 허작할 때는 어떤 가치라든가 지향점이 비슷한 사람을 이렇게 영입을 해야지 전혀 다른데 지금 단 하나 나름대로 자기가 외연 확정을 했다. 특히 윤석열을 아주 공격하는 지금은 윤석열 저격수가 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걸 들여왔다. 이런 게 이재명의 그러한 정치적인 어떤 그 내공이라든가 안목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친문에서는 실망을 하는 거죠. 그렇죠. 야, 이재명이 저런 정도뿐이 안 되냐 사람이. 그걸 몰랐습니까? 몰랐다고 그럽니까? 그거는 저 신문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그분들도 문제가 있는 거고요. 제가 볼 때 이렇게 이현주 전 의원 같은 경우를 이렇게 영입 지금 거의 뭐 하려고 그러는데 예. 이거는 나타내 주는 게 결국 이재명 대표나 이런 분들은 정책 이념 네. 이런 건 우리 관계 없다. 그러니까요. 오로지 내 싸움 하는데 예. 돌팔매질 우리 하는데 뒤에서 돌 주워올 사람이면 된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정치가 아까 우리 오늘 방송 모두에도 말씀하셨지만은 이런 분들을 자꾸 하니까 정치 혐오, 이건 국회의원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어떤 염치가 있고 체면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걸 보면 있죠. 좀 전에 말씀하셨잖아. 이재명 대표에 대해 뭐 연상군 같다느니 그렇게 여성 편력 네. 이야기했다고 그러면 이런 사람하고 그러니까 정치가 정치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어떤 도덕성도 필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 정치인에 대해서 기대하는 게 많잖아요. 예. 그런데 도덕은 필요 없다. 지금은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러면 염치가 전혀 없다. 그런데 우리가 염치 정책은 잘할지 몰라도 염치가 없고 자기 말을 여반장 손바닥 뒤집듯이 말을 바꾸는 사람이 정치인이 과연 돼야 되느냐. 그래서 또 이재명 대표는 그런 사람을 또 외연 확장이라고 그랬습니까? 말이 좋아 외연 확장이지. 그냥 그 싸우는데 앞에 방패막이 좀 되어주고 예. 내가 그 윤석열 대통령한테 독설을 날릴 걸
야당 대표가 그러면 욕 먹으니까 여기 와서 내 계속 아바타로 이제 공격을 대야 될 거 공격이 아닙니까? 네가 총알 맞고 그 장렬하게 전사해라 예. 이건데요. 이거는 진짜 우리가 저희들이 있죠. 이런 야당 대표 이런 사람을 들고 이렇게 희화화해가지고 예. 말하는 자체가 있죠. 이게 우리나라 정치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그걸 그렇습니다.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참 씁쓸한 일이죠. 예, 이재명 대표 아무리 급하지만 가릴 건 가리고 네. 택할 사람은 택하고 버릴 건 버려라. 안 그래도 150석 이상 할 거 아닙니까? 150 하면은 곤란하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응원하는 겁니다. 일 하지 말라고. 어쨌든 친명과 친문 간의 화약고가 될 사람이 이 의원주 의원뿐만 아니라 지금 임종석 전 예. 대통령 비서실장, 문재인의 초대 비서실장 아닙니까? 그렇죠. 이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현재 중성동갑, 중구하고 성동갑. 그게 합쳐지는 겁니까? 예. 여기에 출마를 하겠다고 해서 이 예비 후보 등록을 했고 이미 검증위에서도 적격을 통과했더라고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인사를 하고 있는데 당 공관위에서 15일 날 중성동 갑 지역을 전략 선거구로 공천지요. 딱 지정을 해버려요. 전략 선거구라는 것은 뭐 거기에는 경선 없이 그냥 위에서 당에서 적정한 거죠. 예. 적당한 사람을 내리꽂겠다 그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결국 이재명이라든가 친명 입장에서는 임종석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다. 달갑지 않다. 그러니까 전략 지역 공천으로 해가지고 예. 경선하면 임종석이가 될 가능성이 그러니까요. 높으니까. 워낙 지명도도 예. 있고. 예. 그래서 이 임종석 문제가 친명과 친문이 전면전으로 돌입하는 시발점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네요. 그렇겠죠.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라면은 워낙 상징성이 있죠. 운동권의 어떤 대부까지는 아니지만 작은 아버지 정도는 될 정도로 그렇죠. 상징성이 있고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는 실질적인 대통령이다. 그럴 정도로 할 정도로 막강한 이게 힘을 막강한 힘이 발휘했죠. 있었고 정치력도 또 뛰어나고 예. 그런데 이분이 들어오는 걸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 맥락이죠. 그 이재명 대표로서는 임종석 의원이 아니죠. 비서실장 같은 전 비서실장 거물이 들어오면은 자기가 불편해진다는 거죠. 네. 예, 내 당으로 만드는데 계속 딴지 걸고 이러면은 그리고 이게 저는 잘 이해를 못한 게 그쪽에 본래 지금 원내대표 홍익표. 예. 그러니까 원래 임종석이가 거기서 2번을 했습니다. 그다음 그리고 홍익표, 비서실장하고 한양대 후배는 홍익표한테 물려주었는데 3선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임종석이가 또 들어오려고 하니까 홍익표가 알아서 강남으로 형님 갔죠. 예. 쟤는 서초로 가겠습니다. 이거 갔는데 지금 후회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눌러 있었을 걸. 근데 그러니까 하니까 서로 전략 공천이 대상이 아니냐가 또 싸우더라고요. 예. 그게 무슨 말인가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전략 공천을 하려면은 험지 같은데 그렇게 해야 하는데 지금 이제 현역이 그만둔 지역 이걸 예. 전략 공천이라는데 아니 홍익표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원내대표고 서초로 지역구를 옮기기는 했습니다만은 순수하게 아까 이야기하는 이탄희 의원이라든가 이렇게 그만둔 불출마한 지역으로는 다르지 않느냐. 예. 그런 데를 왜 구태여 전략 지역으로 아니냐. 한 것은 임종석이를 배제하려는 그 속셈 아니냐 이거죠. 지금 고 교수님 말씀 설명드리기 잘 알겠는데요. 예. 결국 전략 공천지라는 거 그거는 이재명 대표의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뜻대로 공천을 하겠다. 그러니까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승복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예. 지금 원래 이재명은 자기가 욕먹을 짓은 절대 안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내세우잖아요. 최근에 이 병리병이냐 준연동형이냐 네. 이 부분에도 지금 병리병으로 돌아오려니까 정청래 시켜가지고 네. 아니 우리가 지금 나무당 생각할 정도로 여유가 있지 않다. 하고 싶은 말을 그쪽을 통해서 했고. 총선이 무슨 자선사업 하는 데냐 이런 얘기를 하고 이 학자로들은 이명배 공관위원장 시켜서 병리병으로 가는 게 사견은 좋습니다만은 권역별 병리병으로 좀 가는 게 어떨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은 지금 시켜가지고 뽐뿌질을 하는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 호위무사들 모여 있는 데가 더민주혁신회의가 있고 민주당 혁신행동이라는 데가 있어요. 두 군데가 다 원외 그 지역구 위원장이라든가 뭐 이 정치 예비군들 집합선들 다 친명 예. 이재명 그 호위무사들이 모여 있는 거기서 임종석이고 노영민이는 나오면 절대 안 된다. 당신들이 나오면은 원래 윤석열 대 이재명 싸움이 되는데 자칫하다가는 윤석열 대 전 정부 문재인 싸움이 되는 이건 구도가 바뀌어가지고 안 되니까 당신들은 해먹을 만큼 해먹었으니까 나오지 마시오. 비서실장 장관급은 나오지 마세요. 문재인 정부 지금 이러고 있거든. 고관대작 지내는 사람 그렇게 뻔뿌지로 지금 계속 해온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임종석 문제라든가 결국 이재명 대표가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걸 그대로 하기 위해서 지금 뭐 이게 밑밥 뿌려놓는 그런 시기니까요. 결국 그게 아까 우리 이현주 전 의원 이야기도 했지만은 이게 결국 이번 총선이 끝나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결국 이재명 대표가 노리는 거는 이 더불어민주당의 완전한 이재명 친위당 요걸 노리고 있으니까 이게 계속적으로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고 어떤 이재명에 반대하는 사람은 전부 다 용서할 수 없다. 그게 이번에도 나온 거죠. 예. 바로 그 점입니다. 임종석이가 들어와서 국회의원이 되면은 그 사람이 이제 친문의 아주 핵심 인사가 될 거고. 구심점이 될 거고. 예. 지금 이재명은 총선이 끝나고 다시 당권에 재도전하겠다는 생각을 그러니까요. 갖고 있는 자기가 당권을 지고 있어야 사법 리스크를 네. 막을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친문들은 입은 다물고 있지만 지금 돌아가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은 총선이 끝나면은 이재명은 사법 리스크로 보내고 네. 우리 친문이 당권을 가져온다. 그렇게 할 경우 지금 할 수 있는 사람은 임종석이가 그렇죠. 딱 비서실장하고 삼선이 들어가면은 당대표 오겠다. 그러니까요. 이러니까 지금 이재명은 오기 전에 그 싹을 잘라버려야겠다. 이 얘기거든. 그러니까요. 결국은. 결국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더불어민주당은 영원히 이재명 대표의 방탄당이다. 이렇게 만들기 위한 지금 어떤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거 보면은 아까 이현주, 임종석 문제 다 거기에서 보면 이해가 잘 되죠. 예, 왜 그렇게 됐는지를. 예. 결국은 이제 친명 대 친문 간에 아주 전면전이 붙을 가능성이 많고 그 두 사람이 도화선이 될 거다. 화약고가 될 거다. 이렇게 볼 수가 그 있죠. 총선 끝나고 아마 그 당대표 선거하면 임종석 의원이 만만치 않을걸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들어들 예. 못 오게 하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요. 아닙니까? 예. 그걸 사법- 지금 친문이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친문에서 난리를 치고 있는 예. 것이죠. 덧셈 정치를 해야지 뺄셈 정치를 하면 되느냐. 고민정인까지도 예. 나서가지고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 그건 결국 이제 저쪽에 양산의 뜻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만 어떤 자기 욕심을 내려놓으면은 이번 총선도 이렇게 뭐 아주 좀 큰 승리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재명 대표가 계속 욕심이 딴 게 아닙니다. 자기 살고자 하는 욕심 이걸 안 내려놓으니까 계속적으로 충돌이 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번 총선에 저는 이 국민의힘 리스크보다도 자기 당 자체 내의 리스크로 아주 패배를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